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대한민국 국가 3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 인천광역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이 이제 각종 공사들이 뭐 사법적인 행위도 하고 공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주체도 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법인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공무수탁사인이네요. 2번에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한 행정기관, 그렇죠? 행정청에 불과하지. 답은 2번이 되겠죠. 24번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보조만 하는 사람, 알바생 이런 애들은 주체라고 보기 어렵겠죠. 2번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 기능을 민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게 판례다. 그렇죠?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 우리는 우정사업은 누가 해요? 옛날엔 정보통신부, 지금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라 그러죠. 국가기관이 우편 최신 업무는 우리는 국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국가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뭐 우체국이 곳곳에 많지 않으니까 동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곳에는 사인한테 별정 우체국이라고 해서 우편 최신 업무를 맡는 조그마한 우편물 취급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민간한테 줄 것인지 이거를 법으로 정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실제 별정 우체국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일반 사인들한테 이런 별정 우체국장으로 지정을 하면 우편 최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자에게 입법 재량, 법으로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죠. 3번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에서 규정한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게 판례다. 맞죠? 아까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 않는 거야. 맞네. 4번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는 누가 될까요? 이 처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올까? 이 공무수탁사인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랬지? 분명히 공무수탁사인의 이름으로 처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고는 위임 행정청이 아니라 누구?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죠. 단 이 공무수탁사인이 어떤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는 피고는 누가 될까? 그 위임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국가가 줬으면 국가를 피고로 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위임 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 위임을 받아서 직접 제 이름으로 할 거니까 걔가 피고가 된다. 답은 4번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행정법 관계의 특질. 행정법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권력 관계. 그렇죠? 권력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게 바로 행정행위야. 영업정지 때리고 허가 내주고 철거 명령 때리고 이런 거. 자, 우리가 나중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워요.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자력, 집행력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행정행위의 특징이 곧 행정법 관계의 특질하고 같은 거야. 결국은 행정법 관계에 행정행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읽으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이라고 물어봐도 되고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 어떤 교과서는 행정법 관계의 특질 파트에서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제 책과 같이 나중에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는 거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A씨는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한 후에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면 무효니까 그런 게 아닌 위법한 처분이다. 즉 그 말은 뭐야? 취소 사유다 이 말. 자, 이런 경우에 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납부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효력을 말하는 거야? 공정력을 말하는 거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공정력.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초를 묻는 거. 자,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행위 파트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권론. 자, 공권. 자, 공권을 공부할 때는 공권은 곧 법률상 이익이다. 자, 우리가 첫째 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야 돼.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반대말이 뭐예요? 법률의 반대말 사실행위, 사실상의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법률상 이익이 아닌 이런 이익이 있는 자들은 뭐가 원고가 얘들은 원고가 될 수 있죠.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이익을 가진 자들은 원고 적격이 부정되죠. 자, 법률상 이익은 곧 다른 말로 뭐다? 공권이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왜 그러냐는 묻지 말고 그냥 법률상 이익은 공권이래. 그냥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고 적격을 물을 때는 그냥 원고 적격에 관한 논의로 풀면 되고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으면 공권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로 그냥 OX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공권론은 어떤 공권이 있죠? 국가가 국민한테 가지는 공권이 있겠죠. 국가가 국민한테 가지는 공의무도 있을 거야. 그치? 공의무도. 반대로 일반적인 국민이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 있을 거예요. 국가한테 부담하는 공의무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공권을 뭐라고 부른다? 국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국가적이란 말은 국가가 가지는 공권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개인적 공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개인적 공권. 다른 말로 주관적 공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누가 가지는 권리야? 국민이 국가한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행정 개입 청구권. 하지만 공용 부담 특권은 공용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지는 거야? 국가가 국민한테 야 공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 되니까 네가 땅을 내놔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담 특권은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국가적 공권이지. 그렇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권은 이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는 국가가 가지는 공권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고. 그러면 저 공권은 언제 우리는 국민들은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라는 걸 가지게 될까 이 말이에요. 첫째, 헌법 규정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들은 국가한테 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나를 길거리를 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연행할 수 없는 거야. 체포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는 신체의 자유를 가지니까. 그럼 나는 뭘 요구하면 돼요? 국가한테.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야,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왜 체포해 가려고 해? 하지 마.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헌법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규정에서 바로 이런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헌법에 있는 기본권 중에는 환경권 이런 게 있어요. 또는 사회보장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걸 이런 게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문에 의하면 헌법이니까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또 34조에 가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한테 이런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국가한테 나는 헌법 조문이 있으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응? 국가가 어디에 쓰레기 적치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쾌적한 환경인가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지어? 없애? 뭐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을까? 공기가 너무 나쁘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 정화기 다 틀어줘. 뭐 이런 거 될까? 바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만으로 이렇게 바로 권리를 공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는 돼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대기환경보전법 이렇게 만들어서 대기환경에 있어서 뭐 오존 농도가 몇 프로 이상이면 뭐 국가는 뭐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존 농도가 뭐 얼마 이상이다. 이산화탄소가 뭐 몇 % 이상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나는 국가한테 뭘 어떤 조치를 취해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헌법상 기본권만으로는 안 돼.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것을 가진다 이 말. 달성공원 앞에 노숙하는 아저씨들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왜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한테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바로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권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뭐 기초생활 뭐 노령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복지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서 뭐 2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정리하면 헌법 규정에 의한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 맞다. 그러나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서 당연히 공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환경권이나 사회보장권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법률에 의한 공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권이다. 어떤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관습법에 의한 공권은 성립될 수,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는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관습법상 유수사용권. 공법상 계약에 의하면 여러분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의무는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봉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이 봉급을 청구할 권리는 공법상 계약에서 나오는 공권이 되는 거야. 따라서 시험은 법률에 의하여 공권은 성립될 수 있을 뿐 관습법,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는 공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러면 X다. 요런 데서도 공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 암기.
기억해놔버리면 되지. 헌법상 모든 기본권 규정에서 당연히 공권이 도출된다. X. 환경권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된다.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실제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문으로 OX를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그런 거지라고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공권은 뷰러라는 사람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가한테 뭔가 권리가 생기려면 첫째, 강행 규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소구 가능성 또는 의사 관철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독일의 뷰러라는 교수는. 이때 뷰러라는 교수가 이 말을 할 때는 독일이 행정소송법을 우리는 무슨 주의를 채택하고 있나요? 열기주의야, 개괄주의야? 열기주의야, 개괄주의야? 어디서 했지? 지난주에 했는데? 통치행위 할 때, 농계. 개괄주의를 취할 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택하고 있다고. 근데 요 얘기를 할 때 독일은 요걸 선택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건데. 따라서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열기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소송법에 요런 것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열을 해놓은 거. 자, 요럴 때는 적어도 내가 국가한테 뭔가 주장을 하려면 안 받아들여졌을 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그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주장은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면 법률상 이익이 아니지. 그래서 소송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소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건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개괄주의야. 또한 우리 헌법은 당연히 국민들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억울할 때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구 가능성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소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요건으로 또 말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죠? 그 어떤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령, 법규 명령까지 이 법령에서 이 행정 주체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법에서. 그래야 나는 어때요? 야, 어디 법에서 국가 너 이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요 법이 공익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석이 돼야 돼. 이건 해석의 문제야. 답이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요런 게 있어야 비로소 이제 공권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다 있어야 되고 지금은 너무 당연하니까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기속행위란 게 뭐예요? 기속행위. 법에서 허가해주라고 돼 있는 거.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이걸 우리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요건을 갖췄지만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고 다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기속행위에는 의무가 있어 없어?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게 있어요. 기속행위에는. 그리고 건축허가 이런 거는 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할까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 짓고 싶을 때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해석의 문제니까. 당연히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급 청구권은 국민에게 생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요건만 다 갖추면. 근데 문제는 재량행위란 말이야.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재량행위예요.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다음에 교통량, 그 다음에 그 마을 주민의 수, 이런 걸 고려해서 요건은 갖춰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면허 안 내줘도 돼요. 재량행위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행정주체한테 면허를 발급해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나요? 재량행위니까 의무는 없지. 따라서 공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속행위에는 강행구 규정, 이게 둘 다가 인정이 되니까 공권이 성립되기 쉽고, 재량행위에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본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이제는 의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내줄 의무는 없지만 그 면허를 내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재량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할 의무는 있는 거야. 면허는 안 내줘도 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는데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면허 들어오니까, 신청 들어오니까 귀찮으니까 막 생각하기. 동전 갖고 와. 던져서 앞면 나오면 면허, 뒷면 나오면 불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있겠죠. 그게 바로 재량을,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처분을 해줄 의무는 없어. 그렇지? 하지만 어떤 처분을 하든 괜찮은데 재량을 적절히 행사할 의무는 있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 또 마을버스 운송사업면은 분명히 사익도 뭔가 보호할 거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생긴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는 있다. 사익 보호성이 있으면 이런 행사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공권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량행위에는 일정한 처분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공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닌데 무죄청이란 공권이 생길 수도 있는데 X 이렇게 풀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가 경찰권의 발동은 재량행위일까 기속행위일까? 경찰권의 발동은 도둑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장난 전화인 것 같아. 키키키키 웃으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공권이 아니라고 보겠죠. 어떤 사람, 발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옆집에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애사롭지가 않단 말이야. 그 남편이 괴성을 지른단 말이야.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요새는 반대가 많죠. 아무래도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일 것 같아. 막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그 남편이 화장실에 도망쳐가지고는 신고를 한 거야. 빨리 경찰 좀 와달라고. 자, 이때 경찰은 반드시 발동을 해야 될까요? 발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경찰권의 발동할 수 있다 돼 있다고. 경직법에는. 반드시 의무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진짜 그 남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입고 있는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권은 발동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재량으로 돼 있다. 발동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면 이 재량이 어떻게 된다고? 0으로 수축돼 버린다. 수축된단 말은 재량이 0이 돼 버린다 이 말이야. 재량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야? 기속행위가 돼 버린다 이 말이야. 따라서 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이때 나는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0으로 수축될 때는 뭘 요구할 수 있다? 발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행정 개입 청구권. 자, 행정 개입 청구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죠? 협의의 행계청이 있고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은 나한테 허가를 내달라 이 말이야. 그걸 발급을 요구하는 거야. 협의의 행계청은 나한테가 아니라 제3자한테 발동을 해달라 이 말이야. 자, 이 남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마누라가 두드려가 패가지고 이 경찰권 발동을 나한테 발동을 요구한 거예요. 그 마누라를 제지하라는 거야. 마누라를 제지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한테 발동해라? 나한테 발동해라가 아니라 제3자인 여자한테 부인한테 발동하라는 거지. 이런 걸 협의의 행계청이라고 부른다. 협의의 행계청. 이거는 나한테 허가 내달라는 거. 그죠? 개념이 협의의 행계청은 제3자란 말이 나오고 이거는 나한테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권론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방금 제가 공부를 할 때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되어야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신고도 못하나? 발동을 청구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발동 청구권이란 말은 뭐 전화해갖고 발동을 요구할 권리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다는 거야? 권리가 없으면 청구도 못해? 권리가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 법적인 의미는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원고 적격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냥 공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뭐 0으로 수축될 때는 행계청이 성립한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26번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성을 갖는다. 자, 우리가 공권 중에 어떤 거? 투표권 사건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잖아요. 투표할 권리가 있어요. 이 선거권, 투표권 이런 거는 물론 공권이지만 공익을 위한 권리죠. 이 공익성도 갖는 거야. 그렇죠? 2번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첫 번째 요건 강행법규성.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강행법규가 뭐지 몰라도 되고. 3번 공권 중에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성질상 이전성이 제한된다. 자, 공권 투표권 이런 거 공권이다 생각하시면 예를 몇 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투표권은 이전이 되나요? 내 대신 내가 투표권이 있는데 네가 100만 원만 주면 네가 내 대신 투표해. 내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돈 받는 권리니까. 이거는 이전성이 제한된다가 아니라 이전성이 인정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공권은 이전성이 제한되는 성질이 있는데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답은 3번이 틀렸네. 4번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은 자, 아까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개인적 공권을 확대시키는 이론일까 축소시키는 이론일까? 자, 재량행위에는 저와 같이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은 행정 개입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권으로 안 보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본다? 공권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권이 확대되는 거야? 축소되는 거야? 확대되는 거지.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행계청이라는 권리가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맞다. 이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5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질만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적 권리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맞아요. 적극적 권리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 적극적 권리이기도 해. 그래서 답은 어디 갔지? 3번이지. 3번. 27번. 무죄청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독일의 행정법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승인되기에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처음에는 재량행위는 공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모르지만 나중에 생겼겠지. 그래서 뭐 2차 대전, 이걸 1차 대전 이렇게는 안 낸다 그랬어. 나중에 승인됐다. 2번. 특정한 재량행위가 종국적인 어떤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특정한 처분을 할 건 아니야. 어떠한 처분을 해도 돼요. 그런 걸 청구하는 권리로서 절차적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절차적 권리, 다른 말로 형식적 권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절차적 권리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는 뭐 절차적 권리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쨌든 뭐 객관식 시험에서는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절차적, 형식적. 맞다. 3번. 무죄청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의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특정한 처분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재량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만 있는 거지. 답은 3번. 이에 반하여 행계청은 어때요? 행계청은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거야. 비교할 줄 알아야 되죠. 4번. 무죄청이 인정되면 원고 적격이 너무 넓어져. 왜? 권리는 곧 법률상이 원고 적격 바로 인정이니까. 하여튼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폭이 넓어져. 민중소송이 뭐야? 개나 소나 다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무죄청은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나요? 특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행계청은 어때요? 이거는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얘는 특정한 걸 요구하는 거니까 실체적인 권리야. 특정한 걸 바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잘해줘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형식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는 절차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둘 다 적극적인 권리야. 소극적 권리가 아니에요. 소극적 권리성도 있는데 얘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하나 얘는 적극적 권리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얘는 형식적에 불리하나 요거는 실체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요거는 소극적이나 요거는 적극적이다 그건 틀린 말이라고. 둘 다 적극적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죠. 시험은 뭐가 더 많이 나와? 요거 두 개가 맨날 나오죠. 요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28번. 협의의 행계청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나를 위하여 나한테 발동을 요구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인 거야. 협의의 행계청은 제3자한테지. 답은 바로 1번이 틀린 거지. 2번. 행계청의 법적 성질은 실체적 권리다. 맞죠? 무죄청은 형식적 권리라. 3번. 재량이 0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그렇죠? 4번. 개인적 공권이므로 당연히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당연하죠. 공권이니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가끔씩 틀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앞에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형식적 권리는 맞죠? 따라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면 함정을 판 거야. 형식적 권리라고 해서 저 공권의 성립 요건을 안 갖춰도 되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뭐요?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할 의무,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죄청이 성립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무죄청도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공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무죄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조심하셔라 이거죠. 무죄청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협의의 행계청과는 달리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X다 이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죠. 아까 했던 건데, 자, 특별 권력 관계는 언제 나오죠? 절대 군주일 때는 모든 권력은 군주가 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주의 권력이 부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됐어요? 시민이 대혁명을 일으켜 가지고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군주를 다 죽여버리고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제 우뚝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가 우리들의 법률을 만들고 국가는 반드시 이 법률에 의하여 행정을 해줘야 되는 사회를 만든 거야. 법치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야. 법치주의.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만든 법에 따르는 지배. 법치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그 옆에 있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혁명을 보고 군주가 짱돌을 굴린 거죠. 야, 니네들 힘들지. 프랑스와 같이 혁명을 일으키는 건 얘들도 피를 봐야 되고 우리도 피를 봐야 된다. 왜 우리 그 짓을 하겠냐. 미리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게. 니네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게. 내 멋대로 안 할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괜찮지. 법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 대신 군주는 뭐라 그러냐면 이 행정주체 내부는 이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둬.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일반적인 권력 관계는 법으로 지배할게. 행정주체 내부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수행자나 이렇게 들어온 애들, 이런 애들은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특별 권력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할게. 이게 특별 권력 관계. 따라서 특별 권력 관계로는 프랑스에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필요 없어요. 독일이 만들어낸 특유의 이론이다. 독일만의 이론이야.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또 법이 지배하지 않는다. 법 불침투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야. 법률 유보 필요 없고 억울하더라도 법을 가지고 심사가 불가능해. 이게 특별 권력 관계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러나 오늘날은 당연히 군인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영창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유도 선수 누구지? 이춘 뭐죠? 왕기춘이 뭐 노상훈련소가 4주만 받으면 걔는 군 면제인데 군 복무를 마치는 거야. 근데 뭐 며칠을 못 참고 휴대전화를 쓰다가 잡혀가지고는 들켜가지고는 영창을 또 일주일 갔다 그러더라고. 그럼 영창 갔다 와서 다시 또 노상훈련 더 받고 이제 하여튼 4주를 채워야 걔는 이제 군 복무 끝내게 되겠죠. 담배 휴대전화를 썼다고 영창을 잘 안 보낼 건데 그렇죠? 괴롭혀 좀 뺀질뺀질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겠지. 자, 근데 영창을 보내려면 군인이 됐잖아요. 특별 권력이야. 독일에서 옛날에 얘기할 때는 마음대로 영창 보내면 돼요. 총살시켜버리면 돼. 법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뭐예요? 군형법, 뭐 군복무법, 병력법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 지시의 의무를 뭐 위반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영창을 뭐 7일 이하의 영창에 처할 수 이런 게 조문이 다 있단 말이야.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법적 근거 있어야 돼. 이제는 기본권 제한 마음대로 못 해요. 왕기춘이가 억울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달라진 거지. 예전에는 요랬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된 거다. 따라서 이제는 아무리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하느냐. 특별 근무관계, 군인이나 공무원, 영조물 이용관계, 교도소 이용, 국립병원 이용, 감독관계. 아까 국가가 공무수탁사인한테 권한을 줬을 때 감독해야 되겠죠? 특별감독관계, 사당관계,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은 공무원들 징계받으면 당연히 소송 제기 가능해요. 사당관계,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의 지휘확인 소송이 있는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이런 걸 가능하다고 보고 있더라. 이게 특별권력관계죠. 29번 소위 특별행정법관계. 옛날에 특별권력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의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규 개념에 관한 불침투성 이론 들어본 것 같죠? 근거하고 있다. 맞네. 2번 특별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징계권은 특별행정법 관계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가장 강력한 징계는 뭐예요? 파면이에요. 파면. 파면이 뭐예요? 내쫓는 거야. 그래서 배제, 그 다음에 연금 이런 혜택을 줄입니다.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 맞죠? 교도소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이제 징계권이 아니라 형벌권으로 형벌을 받는 거야. 징계는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번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울례죠. 울례는 이 특별권력관계를 두 개로 나누죠.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죠. 기본관계가 뭐예요? 지위와 관련된 거. 경영수행관계는 뭐 근무성적 평정 결과라든지 학점 주는 거 이런 거죠. 이걸로 나눠가지고 경영수행관계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기본관계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봤죠. 그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죠. 기본관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경영수행관계는 안 된다고 본 게 원래다. 반대로 내죠. 이거 모르면 안 되고. 답은 3번. 4번 우리 판례도 농지계량 조합과 주조합원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 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나누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나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자 이 말이야. 귀속시키려는 게내다. 틀리기는 잘 안 내. 이거는 그런 것 같다. 답은 3번. 30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옳은 것은 특별권력관계는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독일에서의 성립한 특유한 이론이다. 맞죠? 독일, 프랑스에서의 이론이다. X.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맞아요. 병력법에 따라 군대 가고 전염병 예방법상 국립병원에 감금되고 전염병이 걸렸을 때 이런 거는 맞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는 건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거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X,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번이 X. 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 3번.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징계벌이 부과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4번. 특별권력관계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일반 권력관계의 지위를 상실한다. 군인이 됐더라도 뭐요? 세금도 내고 일반 권력관계에서. 그렇죠? 같이 가지는 거죠. 5번.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법치주의 측면에서는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약화시켰지 오히려. 그렇죠? 약화에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